자, 전산의 1급 제111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부터 6번까지. 자, 우선 문제 4번. 일반 전표 입력 및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 자, 1번 8월 17일 사거리 주유소에서 영업부가 사용하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800cc, 1000cc 이하네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차량입니다. 자, 경유를 주유하고 유류대 44,000원을 BC카드, 법인카드로 결제한 건에 대하여 회계 담당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를 매입 매출 전표 카드 면세로 입력하였다. 다시 말해서 카드 과세 매입으로 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되는데 카면, 여기 보시면 유형의 카드 면세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 거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 사장님한테 욕먹을 일이죠. 매입세 세금 공제받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해놨냐. 그래서 요거를 유형을 카드 과세 매입, 카과 매입 57번으로 요거를 57번으로 카과 매입 유형 요렇게 하고 다른 거는 금액은 뭐 수정할 거 없습니다. 부가세 예수금 하나만 대급금 부가세도 줬으니까 요 금액 44,000원 중에서 부가세를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차량 유지비 지금 44,000원 돼 있는 거를 차량 유지비는 4만 원으로 그리고 부가세는 분리시켜서 부가세 대급금 4,000원 이렇게 해서 분리시켜서 입력하고 대변은 똑같습니다. 자, 요거 이따 한번 같이 입력해 볼 거고요. 자, 그다음 2번 문제. 11월 12일 매출거래처 직원이 결혼 축하금으로 현금 5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 처리 접대비로 해놨습니다. 매출거래처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당사의 공장 제조부 직원이 결혼 축하금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면 접대비가 아니고 뭐예요? 복리후생비죠. 복리후생비. 이거는 일반 전표고요. 그리고 제조부 직원이니까 제조 원가 해서 계정 과목을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대변은 똑같고요. 자, 그러면 1번, 2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매입 매출 전표 입력 가서 자, 8월 17일입니다. 0817. 자, 그럼 이렇게 뜨죠. 지금 분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유형이 바뀔 겁니다. 유형이 밑에 보시면 자, 매입 유형 중에 카드 과세 57번이죠, 요거. 카드 과세 요걸로 수정해 줘야 됩니다. 57번. 자, 이렇게 해서 공급가액은 4만 원이 되고요. 그다음 부가세는 4,000원입니다. 자, 요거 수정해 주고 그리고 나서 자, 밑에 보겠습니다. 부가세 대급금 4,000원. 그다음에 여기 지금 원재료로 바뀌었죠? 요게 아니고 차량 유지비입니다. 차량 치면 차량 유지비. 자, 요거 영업부가 사용하는 거니까 판매비와 관리비로 가야 되겠죠? 차량 유지비 4만 원, 부가세 대급금 4,000원, 대변은 똑같습니다. BC카드 거래처 이렇게 바뀌었고 이렇게 수정해 주면 되고요. 자, 그다음 일반 전표 입력으로 가겠습니다. 2번은 11월 12일입니다. 11월 12일. 자, 여기 보시면 차별에 접대비로 되어 있죠? 접대비가 아니고 복리후생비다. 복리후 치면 여러 개 뜰 겁니다. 그 중에 제조 원가에 해당하는 511번. 요것만 수정해 주면 요거는 됐습니다. 자, 그다음 문제 5번. 자, 결산 정리 사항인데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에 대한 부가세 예수금은 4,938만 7,500원. 이거는 우리가 납부해야 될 거고 대급금은 이거는 공제받아야 될 거죠. 3,446원. 자, 예수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가세 납부할 겁니다. 납부세액은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부가세 예수금 원래 대변에 있잖아요. 분계할 때 차변으로 와서 부가세 예수금 자, 금액 4,900 얼마야? 38만 7,500원. 자,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3,400이죠. 자, 대급금 3,446만 자, 나머지는 아직 납부하지 않은 미지급 세금 해서 자, 요 차액 1,534만 1,500원. 예,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2번. 자, 화재 보험료 비용이 2연 문제가 나왔습니다. 2023년 7월 1일 제조부 공장의 화재 보험료 1년분 2023년 7월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720만 원을 전액 납부하고 즉시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이에 대한 미경과분 보험료를 월날 계산하여 결산정리 분결을 하시오. 자, 그러면 7월 1일이니까 6개월, 올해 게 6개월, 내년 게 6개월입니다. 그럼 절반 360만 원은 내년도 보험료로 정비에 기록돼야지 올해 보험료, 차변에 보험료 됐었겠죠. 이거를 빼줘야 됩니다. 비용이 발생 취소. 보험료. 자, 360만 원. 요거는 취소해주고, 요 대신에 장부상으로만 선급 비용. 비용이 바로 보험료를 말하는 거죠. 60만 원. 예, 이렇게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이 보험료는 제조부 공장에 대한 거니까 여러 개 뜰 겁니다. 제조원가로 처리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 3번 문제. 자, 감가상각에 대한 문제인데, 이 문제 확실하게 하려면 월할 계산하시오라고 말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처럼 그 말이 없어요. 다음은 2023년 4월 15일 제조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화물차에 대한 자료이다. 아래 주어진 자료에 대해서만 감가상각을 하시오. 4월 15일 날 취득했어요. 취득원가 3천만 원. 포터고요. 잔존가치 제로. 내용연수 5년 정액법입니다. 그러면 감가상각비는 계산해야 됩니다. 내용연수 5년분에 취득원가 3천만 원 마이너스 잔존가치 제로. 그러면 1년에 600만 원씩 감가상각인데 지금 이게 1년치가 아니죠. 4월 15일입니다. 그러면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4월 1일 하면 딱 좋은데 어쨌거나 1, 2, 3개월은 빼고 나머지 9개월치 월날 계산으로 들어가면 12분의 9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 450만 원. 예, 요 금액이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가서 여기에서 요거를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1번 전표도 물론 돼요.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2개 그렇게 해주면 되고.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1번부터 일반 전표에 가서 12월 31일 차변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치면 예수금 자, 금액 4,938만 7,500원 됐고요. 그 다음 대변. 자, 부가세 또 치면, 부가세 대급금. 자, 대변에 3,404만 6천원 됐습니다. 그 다음 대변 미지급 치면, 미지급 세금. 두 번째죠. 1,534만 1,500원. 요건 세금 납부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번. 자, 차변에 선급비 치면 선급비용 금액 360만 원 됐고요. 그 다음 대변 보험료 보험 치면 여러 개 뜰 겁니다. 그 중에서 500번대 보험료 제조 원가 360만 원 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3번 문제는 자, 아까 감가상각비 계산했으니까 이거 닫고요. 결산자료 입력 메뉴 여기 가서 01월부터 12월 하고 자, 여기 가서 경비에 감가상각비 기계장치 여기 입력해도 되고 차량운반구죠. 차량운반구.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 F7 감가상각 여기를 클릭해서 차량운반구 하나만 있죠. 결산 반영 금액 자, 아까 우리가 계산한 금액 450만 원. 요거 딱 입력하고 자, 결산 반영 여기 들어왔죠. 450만 원. 제일 중요한 거 전표 추가. 이거 반드시 클릭. 자, 예스. 이러면 됐습니다. 자, 그다음 조회 문제입니다. 제가 미리 한번 조회해서 캡처를 받아놨는데 이걸로 설명하고 같이 한번 조회해 볼게요.
자,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시오. 4월 1일부터 4월 30일이 외상 매출금 회수액은 얼마인가? 자, 특정 계정 과목 나왔습니다. 할 수 있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총 계정 원장과 계정별 원장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됩니다. 되기는. 자, 근데 4월 1 단위로 이렇게 보는 거니까 회수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요거는 1 단위는 계정별. 그다음에 여러 개월에 걸친 거 뭐 3월부터 6월까지 하면 총 계정 원장. 자, 그러면 계정별 원장에 가서 4월 1일부터 4월 30일 이렇게 날짜 입력하고요. 외상 매출금부터 외상 매출금 했더니 쭉 나왔고 외상 매출금 회수 수금해 온 거는 대변에 기록하죠. 자산이 감소. 그래서 월계 여기 보시면 대변 수금한 거 4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4천만 원을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2번 문제. 상반기 1월부터 6월 제품 매출액이 가장 많은 월과 가장 작은 월이 차익은 얼마인가? 자, 양수로 표시하라 그랬고요. 특정 계정 과목의 월 단위가 이렇게 여러 개월에 걸쳐서 있는 경우는 아까 총계정 원장이라 그랬죠? 그러면 총계정 원장에 가서 월별 1월부터 6월까지 제품 매출 그랬더니 1월부터 6월 쫙 나와 있습니다. 자, 제일 금액이 제품 매출액이 많은 달, 제품 매출은 수익이니까 대변이죠. 제일 많은 거 1억 4,715만 원. 제일 장사가 안 된 달 2,952만 원. 그래서 1억 4,715만 원에서 2,952만 원 빼니까 1억 1,763만 원. 요 금액을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2번까지 됐고요. 자, 3번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 4월부터 6월에 세금 계산서를 받은 요거 고정자산 매입 세액입니다. 매입액이 아니고.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 가서 4월 1일부터 6월 30일 엔터 치면 자, 요거는 매출 밑에 매입 있죠? 매입 중에서 고정자산 여기 있습니다. 금액은 여기 있고 우리가 구할 거는 뭐예요? 세액이죠, 요거. 자, 매입 세액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637만 2천 원. 요 금액을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조회해 볼게요. 자, 요거 닫고 우선 계정별 원장부터 여기 있죠. 계정별 원장 들어가서 자, 날짜 4월 1일 0401 그 다음에 0430 자, 계정 과목 외상 매출금 108번이죠. 다시 한번 108번. 자, 그러면 이렇게 뜹니다. 자, 여기서 월계 대변 수금한 거 4천만 원. 요거 입력해 주면 되고요. 자, 그다음 2번 문제는 총계정 원장. 자, 요 밑에 있죠. 1월부터 6월 01월부터 06월 자, 제품 매출 F2 키를 눌러서 제품 매치면 404번. 다시 한번 404. 자, 이러면 대변에 제일 큰 거 6월 달이 장사가 제일 잘 됐어요. 그 다음 제일 적은 거 2월 달 해서 요거 빼주면 차액 1억 1,763만 원 요거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부가가치세 부가가치 클릭하고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클릭. 자, 여기 가서 자, 일기 확정 신고 4월부터 04, 01, 06, 30 엔터 치면 매입 쪽에 자, 고정자산 매입 여기 있죠. 이건 금액이고 세액은 이겁니다. 637만 2천 원. 요 금액을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다 됐고요. 여러분들 이거 왜 또 나가니? 이번 시험이 아마 합격은 어제 발표가 됐지만 합격률이 이번에 조금 낮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다음 112회 시험은 모두 다 합격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